저희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요. 이를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전송을 하는 데이터 교환을 위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플랫폼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데이터 교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19 백신 증명을 예로 들어서 더 이해하기가 쉽고 뭔가 와닿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혁신 비즈니스 트랙의 두 번째 연사 모셔보겠습니다.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마이 헬스 데이터 케어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이 될 건데요. 마이체크업의 김경곤 대표님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가질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TV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표님 발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체크업 대표 김경곤입니다. 자기 정보 결정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마이 헬스 데이터 케어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의료 데이터의 패러다임 변화, 데이터 및 데이터 활용, 헬스 데이터 종류, 자기정보 결정권, 헬스 데이터 결합, 우리의 미션, 그리고 사례, 그리고 경쟁력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본 컨퍼런스는 트랙 2에서 그 혁신 비즈니스 사례를 하는 관계로 소비자 입장에서의 그 혁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혁신은 비용이 다운되고 가치가 올라가는, 즉 소비자가 느끼는 최고의 가치인 온 디맨드 서비스가 가능하면 되는데요. 온 디맨드 서비스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때 제공되는 제품이 제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발표자의 이노베이션 사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계좌, 편의점 ATM, 공과금 수납 시스템,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 다중 이용 시설, 이런 식으로 발표자의 이노베이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의료 데이터 부분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중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이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패러다임은 뭔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인데요. 환자 중심이란 사진에서 보듯이 가수 신지 씨가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아진답니다. 평소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부정맥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환자의 평상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평상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이게 굉장히 문제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시면 이 중국 정부에서 마인에게 마인이 소지한 그 N2그룹이라고 있습니다. N2그룹의 데이터, 전 국민의 데이터를 요청한 거죠. N2그룹은 중국의 알리페이를 서비스하는 그룹이고요. 10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전 국민의 데이터를 요청을 한 거고, 그렇지만 마인이 그걸 거절한 거죠. 이렇듯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데이터는 결국은 우리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의 원천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의료적 측면에서 보면은 예방의학과 예측의학, 개인 맞춤의학, 참여의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앞으로의 의료 패러다임은 의료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기반하여 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위험도를 예측하는 등 이미 발생한 질병도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마이 헬스 데이터는 이 모든 변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기관 또는 정부, 우리 모두가 마이 헬스 데이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이 헬스 데이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시면 이 의료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마이 헬스 데이터는 과거에는 굉장히 희미했습니다. 즉 그냥 마이자가 빠진 헬스 데이터로 인식을 한 거죠. 결국은 내게 아닌 남이 병원이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게 오늘날 비로소 마이 헬스 데이터라는 개념이 확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에는 아주 선명하게 마이 헬스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헬스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유전 정보와 개인 건강 정보, 그리고 전자 의무 기록, 그리고 국민 건강 정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유전 정보는 개인의 유전체 정보이고요. 개인 건강 정보는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집되는 데일리 헬스 레코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의무 기록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 기록 및 모든 처방 기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정보는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전송해서 해당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개인건강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정보 결정권을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헬스 데이터의 관리를 기존에는 병원이나 정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듯이 마이자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이 헬스 데이터는 3자가 동일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마이자가 빠진 좀 불균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3법이나 마이 데이터 산업에서 자기 정보 결정권을 뭘 얘기하는 건지, 결국은 데이터의 주권은 난데 지금 현재는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이 데이터 산업이 포괄 동의를 받고 있고
그 포괄 동의 안에 정보 제공도 가능하게 돼 있고, 정보를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누군가한테, 제3자한테 제공을 했을 경우 정보 제공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의 자기 정보 결정권이 제대로 가려면 결국은 포괄 동의가 아닌 건 바이 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보 제공도 직접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통보가 아닌 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를 수수할 수 있어야 진정한 데이터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그게 곧 자기 정보 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의 종류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데이터의 종류가 결합이 되려면, 그 결합이 되어야 굉장히 파워풀한 예측이나 예방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기관 중심의 데이터 수집 사례를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들이 결합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 그림처럼 소비자가 중심이 된 마이데이터가 되어야 데이터도 결합이 되고, 그 결합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예측이나 예방이 가능한, 결국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개인의 헬스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병원 데이터와 데일리 헬스 데이터를 결합하여 질병을 예측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적화된 개인의 서비스의 제공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이 헬스 데이터 케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관계로 데이터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데이터 거래소가 있는데요. 소비자가 본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에 저희가 모든 의료 정보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특징은 저희가 의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자기 본인 스마트폰에 개인의 데이터를 보관, 저장하도록 저희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만 본인의 의료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데이터 사업,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의료 데이터 판매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헬스 데이터 수요 기관들이 저희한테 1번, 노란색 1번을 보시면 데이터 제공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데이터 제공 요청을 하면 그 내용을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같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보시듯이 소비자가 그 건에 대해서 동의 및 제공을 하게 되고 있고, 동의와 동시에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데이터가 올라올 때는 비식별화돼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비식별화된 데이터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져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관은 그런 데이터를 받음과 동시에 저희한테 대가가 지급되고 있고, 그 대가도 똑같이 소비자한테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고, 이렇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때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설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과 같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데이터를 수요기관에 전달한 다음에 저희 회사는 바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수요기관이 요청했을 때 그 내용을 또 소비자한테 요청하고, 소비자는 또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이게 진짜 내가 데이터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경험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경쟁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탈중앙화입니다. 모든 헬스케어 회사들이 그 탈중앙화를 하지 않고 중앙 집중,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공하고 분석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행되고 이전의 내용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탈중앙화함으로써 각각 개인이 자기 정보를 보관함으로써 자기 정보 결정권이 보장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헬스 데이터, 개인의 데일리 헬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멀티 디바이스가 다 붙어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붙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원래는 다 각각의 앱들이 있는 내용인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저렇게 4가지를 쓰려면 4가지 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플랫폼 하나로 저렇게 4가지를 다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그러한 데이터들이 결합이 돼서 뭔가 의미 있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일상 헬스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인데요. 블루투스로 붙이는 게 약간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저장하기가 힘드니 오프라인 상에서도 저렇게 일상의 헬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다 보니 데이터 백업이나 복원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좀 전에 사례로 든 데이터 거래가 자기정보 결정권에서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4가지의 경쟁력은 결국은 원격 진료 기반이 되고 있고 이 원격 진료 기반은 저희가 서울시 스마트 시티에서 1차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마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함께 발표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좀 남겨주고 계신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짚어드리지 못한다는 점 일단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정보 결정권이 고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네요. 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기정보 결정권은 결국은 내 정보를 내가 건건이 내가 누구한테 주는 거를 결정하고 그거 줄 때 내 정보를 사용함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보장하려면 결국은 데이터를 개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예, 이러한 출발에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저희 현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한데 중개자 없이 분산 구조로 갔을 때 표준화 같은 데이터 공유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표준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저희가 정해놓은 폼 안에서 데이터 표준 폼 안에서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수요자가 수요기관이 원했을 때
올라오는 형태 자체가 벌써 요즘 이제 API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스마트폰에서 우리 서버로 올라오는 약속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는 미리 벌써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독일을 받을 때 데이터의 활용 기간도 고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기기로 얻은 데이터의 보유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통 기간을 정하시는지. 네, 저희가 보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보유 기간은 없고요. 수요 기간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날아가고 저희는 네. 보관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은 비식별화돼서 가기 때문에 본인은 언제든지 계속 본인의 데이터를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네, 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전혀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김경곤 대표님 모시고 자기 결정권 보호와 관련된 마이 헬스 데이터 케어에 대한 발표도 들어보고요. 여러 가지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점에 저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한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현재로는 자기 정보 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기관 중심으로 가고 있는 자기정보 결정권, 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의미하는 자기정보 결정권은 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동의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괄 동의를 이용해서 결국은 정보의 획득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기관에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 그건 결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바 없다. 단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데이터를 본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식을 가지고 좀 이런 소비자 중심의 플랫폼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제 네. 관심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가볍게 해석해도 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 제공할 때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하신 분 계셨고요. 극복 방안에 대한 경험도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예,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의료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민감 정보일 수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거나 본인이 누구한테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기관이 개인의 데이터를 보유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걸림돌이 생겼고 그걸 법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행을 되고 이런 상황인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개인이 각자가 자기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으면 사실은 저런 문제들은 안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극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도권으로, 주권, 마이데이터 주권으로 극복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의 종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이런 것들도 다 공유가 되는 건가요?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측정 값들로만 가능합니다. 이미지 형태로는 추후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네,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가요?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헬스 데이터와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저희가 질문을 하나하나 추려내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진짜로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해외에는 국민들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보는 정책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동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특별히 저 질문에 대해서 뭐 동향까지는 알 수 없고요. 네. 그 해외 사례 중에 BYOD라고 네. Bring Your Own Device, 그러니까 본인의 디바이스를 활용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는 MSS, 마이크로 서버 시스템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은 본인의 디바이스에 내용을 저장해서 해야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추세고요. 우리나라는 거기랑은 안 맞고 현재로는 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동향 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고 계시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기관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만 네. 또 정부 입장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죠. 네네.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네. 추진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살짝 오류가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해당 플랫폼 활용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네요. 예, 제가 마이 헬스웨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그런데 이제 마이 헬스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병원의 데이터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상의 데이터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군데 모으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모으는 게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모으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모아놓은 데이터를 제3의 기관이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나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거나 연구를 하겠다거나 하는 이런 기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주겠다는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앱을 만들어서 개인이 내가 제공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뭐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재로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때마다 나를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를 제출한다거나 뭐 이렇게 내라는 존재를 확인시켜야 나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네. 한번 보면 그게 이렇게 저장이 되는 형태가 아니고 다시 날아가고 또 볼 때는 또 다시 들어가서 본인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앱이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형태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살짝 진화가 되면 저장된 형태로 그러면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정말로 마지막 질문이래요. 탈중앙화 그리고 중앙 집권화, 한국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뭐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네. 소비자가 네. 얼마나 어떻게 어떤 요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뭐 요소겠죠. 예. 네. 소비자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예, 예. 가장 중요할 것 예,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곤 대표와 함께 했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들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는 거 다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경곤 대표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